안녕하세요. 김삼면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돈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물론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돼서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돈을 빌린 이후에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갚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신뢰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채무자의 경제 사정이 어렵게 되면 그 신뢰만으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증인이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공증에서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증인을 통해서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재판을 하는 이유는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액자에 걸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승소 판결문이 집행 권한이라는 것이 되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인데, 만일 공정 증서에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갚아야 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승낙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재판이라는 것이 너무나 길고 비용도 정말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이런 어려운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공정증서를 집행 권한으로 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각종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등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장래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 말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너를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 하나만 작성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를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외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통해 변제받는 방법도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빌려주는 금액이 크더라도 그 부동산에서 바로 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 빌려주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드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등기라는 것이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홀로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이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금전 소비대차와 같은 돈을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등을 할 때도 공정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쉽게 정리를 하자면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줄 때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 활용을 하면 좋고, 임차인이 임료를 내지 않을 때 그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조치 등을 할 때에는 공정증서 제도가 아니라 재소전 화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